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처음에는 임성근 혐의를 인정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국방부는 처음에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엄청 센 압력을 받아갖고 국방부가 다 뒤집어졌다라는 얘기했죠. 계속 한겨레에서 단독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처음에는 임성근 혐의를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14일 첫 보고서에는 임성근의 혐의 사실이 4쪽에 걸쳐 빼곡하게 기재돼 있고 범죄 정황이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장비 준비 등을 할 수 없게 했고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회방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미 박정원 대령 비롯한 수사단들이 이거는 지휘관의 어떤 공명심에 의한 잘못된 지시에 의해 갖고 사병이 희생된 케이스다라고 매우 중대하게 이걸 본 거예요. 그 조사본부에서 아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어. 임 전 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으로 수색 방법을 지시해서 최상병을 위험하게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심지어는 현장에 너무 물살이 세니까 어저께 비 와서 물살이 세고 다 철수했으니까 못합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강요를 해서 물에다 밀어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서에는 임성근 사단장이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장비 준비 등을 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아예 회방을 했다. 그리고 실종자 수색 작업 지원 요청을 7월 15일에 받았는데 그거를 부하 직원들한테 말 안 하고 있다가 이틀 뒤에 17일 갑자기 수색 출동을 지시해가지고 안전대책할 그 시간을 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기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임성근이 갑자기 움직인 7월 17일 그때가 언제냐. 윤석열이 폭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 현장을 찾은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경북까지 왔으니까 이왕 온 김에 우리도 실적이라고 말하면 지랄 같지만 공보활동 홍보활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피해자 그러니까 그 익사자까지 건져낼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익사사고는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익사자까지 차단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그림을 마련하게끔 한 거고 구체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높이까지 들어가라고 구체적인 행동 지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구명조끼 입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슴 장화를 신어라. 아니 물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한 거 아니야 도대체.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찔러보는 연출을 해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니까 매우 흡족해 했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 공명심 때문에 특히나 성렬이 근처에 왔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더더욱 이걸 사지로 내몬 거고 이게 드러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것도 피해자에 대한 시신 수습이나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애들 입막음해라. 그리고 이거 우리끼리 다치면 안 되니까 대대장들 입막음해라.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지로 몰아서 죽여버린 이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거의 살인 행위라고 치면 나중에 이걸 덮으려고 했던 행위는 더 큰 비겁한 사실을 조작하려고 한 거고요. 이렇게 나중에 조사를 받아서 피해를 일으킨 데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구명 노비를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군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 자체를, 사법 체계 자체를 다 휘둘러 놓은 거는 죄 중에 제일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단계로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반성이 없어요. 심지어 경찰에서는 무혐의까지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떡할 건데? 경찰에서도 무혐의라고 했던데 니들이 날 처벌할 수 있겠어? 지금 이배짱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본부에서 첫 보고서에서 이런 상황을 쓱 쓰면서 임성근 사단장 등 6명한테 범죄 정황이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조사본부 첫 보고서에 썼어요. 근데 그 일주일 뒤인 8월 21일
갑자기 임성근 사단장하고 7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 혐의만 적시해서 경찰에 인척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일부터 쭉 전화가 오잖아요. 계속 전화 돌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따 당한 장씨 대대장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한테 얼마나 조작된 저기를 강요를 해가지고 조작된 내용으로 진술을 강요를 했을 거며 그거 안 해준다고 버티는 사람 얼마나 왕따를 시켰길래 정신적으로 문제를 느낄 정도까지 병원에 가야 될 정도까지 만들었냐는 거지. 정신적인 그게 아니라 계속 죽고 싶어 했대요. 아니, 근데 왜 죽고 싶어 했겠냐고. 차라리 자기가 죄를 인정을 하고 그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으면 되는데, 야, 너는 무조건 네가 다 뒤집어 쓰고 이거는 윗사람은 문제 없는 걸로 해갖고 해. 라는 강요를 받으니까 군인으로서 그리고 직접 일선에서 부하들을 지휘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냐고.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일단 임성근의 죄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이제 다시 구속이 되고 다시 이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이 사건이 일어났던 죽음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조작에 가담했던 세력들이에요. 왜? 임성근이 자기 힘으로 이런 조작이나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특히 이걸 수사하고 끝까지 이 처벌을 주장했던 박정원 대령이 기소했던 그 군 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군 검사가 웃기는 얘기가 자기는 영장도 쓴 적이 없다는 거야. 누가 쓴 거야? 그럼 군대 일인데 군인을 지금 구속시키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담당이 자기는 영장도 발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구속 처벌 지금 군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누가 했다는 거냐고 보자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데 관여했던 군 검사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그 인지 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범죄 사실은 내가 구성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돼 있던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특히 군사법원에 제출된 박정훈 대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서명 날인을 했는데 그날까지 자기는 휴가라서 사실상 도장만 찍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만들어냈어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군법 관련하는 군 검찰이 이 정도까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집단이라는 거야.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일부러 휴가 갔은 것 같아. 안 하려고? 자기 손에 피 안 자기가 봐도 이거 묻히려고? 안 되는 건데 이걸 왜 하라는 거야 라고 해서 휴가 갑니다. 근데 여기 기사에 보면은 내가 갔다 와 보니까 다 분담해가지고 항명사건 수사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분담해서 작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박 대령이 뭐 대통령의 경로서를 들었다든지 아니 뭐 이런 거를 다 허위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이 군 검찰이 쓴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분담해서 지들끼리 써가지고 나는 도장만 찍었어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쓴 사람은 내가 보기엔 대통령실에 있는 전직 검사가 써줬을 것 같아. 군인이 이런 가짜 조서를 만들어 쓰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 이거 제정신이면 이건 쓸 근데 수가 없어. 담당자가 휴가 간 사이에 사진 사인하고 도장까지 찍어서 해? 그 사인 누가 했어? 그 사인 글씨체 갖고 와봐봐. 아니 마지막 사인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휴가 갔다 오니까 다 써져 있고 그래서 나는 도장 찍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안 쓰고 사인을 하면 본인이 죄가 없냐고. 지금 이렇게 한다 그래서 네가 아무 죄가 없고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휴가 간 거. 내가 생각엔 그거밖에 없어. 딱 그날 휴가 간 거야.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이 군검찰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다 뒤집어야지 이거. 이 내용을 누가 썼고 누가 집행을 했고 누구의 머리에서 이러한 명령이 내려왔는지를 이제는 낱낱이 다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 사실은 검찰도 아니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이거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박정훈 대령 측이 이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다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그 다음에 윤석열 간의 통신 내역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면 윤석열이 국방부 검찰단장한테 이거를 주지 않았을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이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은 국방부 검찰단장이 다 집어 쓰는 거지. 나도 안 했다고 했으니까 검찰. 문제는 이게 이제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군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일반 사회 검찰 사건이나 이런 거하고는 진행이 많이 폐쇄적이고 안 보일 겁니다. 그거를 밖에서 하고 있는 게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더 이상 수사를 진척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냥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김기한하고 그 법무관 유재훈 법무관만 추가 조사를 하고 그 윗선에 대해서는 지금 호출할 수가 없다라고 이게 안 하겠다는 게 못한다라고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치고 올라가면 이제는 바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직전이기 때문에 자, 이쯤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없습니다. 이제 쟤네들 부른다고 오지도 않습니다. 특검을 해주세요라고 SOS를 치고 있는 걸로 봐집니다. 공수처가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 있냐라고 하니까 아직은 없다. 해봤자 안 올 거고 부담스러우니 여기서부터는 특검 보러 하라는 거야. 왜? 자료나 의심되는 정황이나 명단이나 증거들은 이미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있어. 근데 이거를 검찰로 안 보내고 쥐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검찰 보내면 없어진단 말이야, 이 자료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완성이 되면 특검팀한테 넘기려고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거지, 이거는. 이 그렇지. 정도면. 그래서 더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종결하고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이거를 분실하거나 축소 왜곡하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조사 자체를 다 뒤집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지금 있는 걸 갖고 특검이 이루어지기를 현재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구성 오늘 지금 협상이 없지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국회의장 뽑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원구성 협의안인 18개 상임위 전체를 내일 모레 표결을 통해서 출범을 시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합법 범주 안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니네들이 협상을 하게 되면 6개까지는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18개 중에. 다만 법사위와 운영위는 못 준다고는 우리가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2개만 주더라도 16개 니들이 가져도 법사위와 운영위는 우리를 주라라고 울고 있는 게 국민의 힘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출범시켜놓고 몰아붙여야 그나마 제동을 시키겠다고라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굉장히 중대한 어떤 그 작업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걱정했던 의원식 국회의장이 나 안 해! 협의해갖고 와! 같이 얘기한 것만 할 거야! 라고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김진표가 못하는 걸 나는 하겠다! 라고 하는 딱 대놓고 김진표를 갈아 마시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8개 상임위 관련된 구성이 오늘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야 원구성은 지금 결렬됐고 단독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의장 표결에도 국짐이 안 온답니다. 안 와도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정족수 되고요. 충분히 개원해서 표결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기권 싹쓸이 다 가져와야 돼. 싹 다 가져와야 돼. 싹 갔다가 안 주고 그냥 계속 밀고 가야 돼요.